그랬지? 네, 박수로 시작했는데요. 신의21 트위터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의21 토크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신의21의 남선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토크룸은 개봉을 앞둔 작품의 배우분들을 모시고 영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죠. 오늘은 신세계 마녀 시리즈를 비롯해서 늘 스타일리시한 장르 영화로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는 박훈정 감독님의 신작 귀공자의 주역들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차례로 나와 계신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귀공자에서 마르코 역을 연기한 강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귀공자에서 귀공자 역을 맡은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의사 역을 연기한 김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공자에서 윤주 역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대형 포스터 밑에 각자 본인의 얼굴 아래 앉아주셨습니다. 네, 영화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개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분 바쁘게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봉 앞둔 기분이 어떠실까요? 네, 이렇게 스크린으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떨리고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쁜 하루하루 즐겁게 보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영화 개봉하면 꼭 보러 많이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긴장을 풀고 재밌는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네 분이 함께한 귀공자 어떤 영화인지 들어봐야겠죠? 아마 관객분들은 이 제목만 들으시면 그래서 귀공자가 누굴까 궁금해 하실 텐데 또 박훈정 감독님 영화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혹시 그 마녀에서 최우식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랑 관련이 있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인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박훈정 감독님께서 못 박으셨더라고요. 참고로 이 귀공자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귀한 집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분 중 이 제목이 가리키는 귀공자는 누구인가요? 이 제목이 네. 가리키는 귀공자가 아마 우리 네. 강호 선배 그리고 네. 이렇게 사실은 강호 선배도 귀한 집 아들이거든요. 네네. 이 극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제 역할 이름은 이제 귀공자인데요. 근데 네. 또 이 귀한 집의 또 귀공자, 갑자기 나타나는 귀공자, 이름이 귀공자 이렇습니다. 누가 진정한 귀공자인지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귀공자 한 분께 영화 소개를 직접 들어보려는데 처음 김선호 배우님께서 딱 지목을 해주신 김강호 배우님께 간단한 영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와, 그 간단한 영화 소개는 이 기공자가 더 잘하는데 네네. 바톤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준비된 멘트가 있으니까 제가 또 한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기회를 주셔서. 자, 우리 영화 기공자는요. 네. 각기 다른 세력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필리핀 복싱 경기장에서 불법 경기장에서 전전하는 마르코를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저 이름 기공자는 갑자기 마르코 주변에 나타나서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훨씬 낫습니다, 이 기공자.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귀공자는 한마디로 하나의 타겟을 둘러싼 여러 세력의 추격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촘촘한 관계망과 스릴 있는 액션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들이 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지 궁금한데요. 귀공자의 파티에 초대를 받는 기분으로 한 사람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배우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이 이름이 귀공자라고 했는데 앞서 보신 예고편에서도 그렇고 자꾸만 자기를 막 친구라고 소개해요. 이 남자 어떤 사람이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나타난, 그러니까 마르코 앞에 네. 갑자기 나타났고요. 그 주변을 막 따라다니면서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친구, 프렌드라는 그 의미도 있고 네 인생의 마지막이 될 친구,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의문의 사나이죠. 극중 내내 그렇게 되니까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는 표현은 친밀한 사이에서 쓰기 때문에 좀 더 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네, 공개된 예고편이나 스틸 이미지에서는 되게 광기 어린 표정을 보여주셨고 이와 더불어서 깔끔하고 세련된 패션도 눈에 들어왔어요. 네. 대사에도 되게 스타일에 대한 집착이 얼핏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이렇게 자기를 깔끔하게 챙기는 이 입체적인 캐릭터 만들어 가시면서 감독님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감독님이랑 캐릭터 인물 구축하는 데 있어서요. 네. 레퍼런스 같은 거 참고하자고 하는 거 참고했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순수하게 네. 이런 추격이나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혹은 또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 네. 있어서 순수하게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서 많은 레퍼런스들과 그리고 감독님이랑 뭐 웃는 소리 뭐 이런 거 말하는 뭐 하다못해 음높이라도 네네. 이런 걸 잘 대화로 또 사전에 리딩으로 조금씩 이렇게 빌드업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레퍼런스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일 큰 걸로 예를 들면요,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영화 네네네. 주인공이 악인지 선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악행을 굉장히 마치 놀이처럼 즐기면서 막 깔깔깔 웃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참고를 했고요. 그거를 모티브로 대본에 이제 지문에 기공자가 웃으며 혹은 미소 지으며 이런 것들을 그걸 참고해서 같이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하네요. 네, 살짝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 이런 김선호 배우가 연기한 귀공자의 입체성을 가장 가까이서 겪어내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강태주 배우님이 맡은 마르코인데요. 태주 배우님도 마르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마르코는요, 필리핀에서 불법 사설 경기장에서 복싱 선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소년입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에 무작정 한국으로 날아가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다양한 세력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쫓기는 신세에 처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되게 말씀을 조곤조곤 하셔서 약간 동화구연 듣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 마르코라는 친구가 주인공인 동화구연을 듣는 것 같았는데 귀공자가 이렇게 모든 걸 알고 마르코에게 접근한 것과 달리 마르코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정이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연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배우님은 인물에 어떻게 접근하려 했는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마르코라는 캐릭터가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영화 초반부부터 이제 후반까지 계속 쫓기고 달려다니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이유를 모른 채 쫓기니까 그런 긴급함이나 혼란스러움을 많이 표현하려고 했었고, 극 중에서 선배님들이 주시는 대사들이 저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받아들였었고요. 뒤에 나중에 진실에 가까워질 때의 저의 뭐 연기나 그런 표현들은 정말 선배님들이 주시는 대로 그냥 선배님들이 주시는 에너지랑 연기를 받아서 이렇게 밖으로 리액션만 해도 자연스럽게 그런 당혹스러움이나 무서움 그리고 진실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주셨던 연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밌고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생생한 리액션이 가능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 리액션을 가능하게 하신 에너지를 뿜어낸 분들 중 한 분이죠. 바로 한의사를 연기한 김광우 배우님이실 텐데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마르코를 찾으려는 캐릭터죠. 한의사에 대한 소개를 또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한의사를 연기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태주 씨가 연기한 마르코를 저희는 다 쫓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저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또 저의 야망을 위해서 이 친구를 꼭 잡아야 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인물이에요. 사학재단의 우리나라 큰 대표 사학재단의 대표이면서 엄청난 또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제가 발음하면서 약간 한의사처럼 발음이 혹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걱정했는데 딱 짚어주셨어요. 사학재단의 그렇죠. 이사인 거죠. 네, 대표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사. 알겠습니다. 한의사의 그 캐릭터 포스터 보면은 이런 대사가 적혀 있더라고요. 여긴 지금 없는데 한 분 한 분 캐릭터마다 포스터가 공개됐어요. 그때 한의사 캐릭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뛰어요. 그게 총 맞을 확률이 적어. 네, 연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잘하시는데. 무척 잔혹한 대사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은 그런 얘기를 좀 어떤 톤으로 하는 빌런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배우님은 한의사 말투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좀 그냥 들어볼게요. 일상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뭔가 그 순간이 진지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내가 총을 당길 수 있는 순간에서도 그런 농담 같은 농담, 진담처럼 그냥 일상 대화처럼 던질 수 있는 그런 인물. 네. 그 공간 안에서는 그냥 저의 제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행동, 말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 네. 더 무섭네요. 그런가 하면 가장 좀 미스테리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인물은 또 고아라 배우님이 연기한 윤주 아닐까 싶어요. 고아라 배우님께서 이 베일에 쌓인 캐릭터 윤주에 대해서 스포일러 없이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힌트. 네네. 힌트라기보다 아까 네. 캐릭터 포스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제 캐릭터 포스터에는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는 중인데 왜? 라는 문구가 들어가 네네. 있어요. 그만큼 제 일에만 되게 열중을 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캐릭터여서 그냥 맡겨진 임무나 일에 충실한 배역이다라는 걸 알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목표를 가지고 그걸 충실하게 수행하려는 네. 캐릭터인 거죠. 저는 이 예고편을 통해서 윤주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본 고아라 배우님의 얼굴 중에 가장 좀 낯선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윤주라는 캐릭터는 뭔가 밝고 당차기보다는 되게 계획적이고 냉철한 성격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인물을 연기하는 게 배우님한테도 좀 새롭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새로운 인물이라도 너무 하고 싶었기도 했고요.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어서 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또 개봉하면 확인할 네. 수 있겠죠. 김광우 고아라 배우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은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 오셨는데요. 그만큼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나름의 기준이 쌓이셨을 것 같거든요. 귀공자의 어떤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하는 지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단순함이에요. 네네. 꼬지 않고 인물이 자기 목적을 직진하는 이런 것들. 근래 들어서 영화가 뭔가 뒤에 반전이 있어야 되고 뭔가 뭐 꼬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영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영화는 사실 굉장히 직진이거든요. 그다음에 캐릭터 플레이들이 굉장히 매력들이 있고 좀 그래서 이게 박훈정 감독님의 영화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꼬지 않는 단순함의 매력을 느끼셨다. 네,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제가 캐치한 게 김선호 배우님이 계속 웃고 계시더라고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네. 강호 선배 진짜 멋있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근데 반해했던 네네. 거군요. 네. 저쪽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랑 네네. 눈 마주쳐가지고 웃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반해버렸던 거죠. 네네네 반했습니다. 네. 고아라 배우님 혹시 뭐가 묻어가지고. 팀워크가 정말 좋은 걸로. 네. 아라 배우님 생각해 보셨어요, 답변? 저는 일단 제가 감독님 박훈정 감독님의 팬이기도 해서 네. 감독님 작품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요. 네. 일단 감독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유도 네. 되게 반전인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좋을 것 같다고 저를 찾아주셨어서 반전 매력을 가진. 네, 저도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캐릭터 인물이기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 툼레이더라고 영화 아시죠? 네, 네. 어릴 적에 그걸 보고 자랐는데 그런 액션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총기 액션을 되게 연습 많이 하면서 촬영했어요. 새로운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이 각본에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반면에 김선우, 강태주 배우님의 경우는 귀공자가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하죠. 박훈정 감독님의 신인 보는 안목이 또 탁월한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래서 더 좀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귀공자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 두 분께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저도 역시 박훈정 감독님 작품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그 극 속에서 대본에서 봤을 때 감독님 작품 그동안의 작품과 다르게 인물들이 물론 감독님 인물들은 캐릭터가 명확하고 또 위트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저한테 제안 주신 그 기공자가 잔인한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 위트와 또 의외성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선배님 말대로 굉장히 빠르고 그냥 좀 직관적이라고 하나 쉽다고 네네네. 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재밌다. 감독님이 이걸 어떻게 연출하실지 너무 기대된다. 그리고 액션도 너무 궁금했고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습니다. 좀 기쁘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태주 배우님은요? 네, 저도 박훈정 감독님의 엄청난 팬으로 이렇게 매 영화마다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해 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열심히 오디션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마르코라는 캐릭터에서 가장 끌렸던 부분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었던 저의 그런 새로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었던 캐릭터였고 또 한 작품에서 정말 많은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정말 귀중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던 작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꼭 열심히 잘 해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작품 오디션 준비했었고 촬영했었고 네, 그렇게 기억에 남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태주 배우님의 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방금도 좀 느껴진 것 같아요. 네 분이 귀공자의 일원이 되기까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작품에 대한 기대가 한층 올라가는데요. 촬영하는 동안 그래도 고생도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담당할 각종 액션씬에 귀공자 팀 전체가 공을 들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고편 보니까 김선우, 강태주 배우님은 엄청 뛰시더라고요. 두 분이 뛰는 폼도 근데 좀 다르고 표정도 완전히 차이가 나서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더 궁금해졌어요. 캐릭터 그리고 상황에 맞게 표정과 달리는 자세 다 고려하신 거 맞죠?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마르코는 정말 영문도 모른 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총도 보이고 정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달릴 때는 어떤 저의 포즈나 뭐 이런 폼을 신경 쓰지 않았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직진하고 달리는 그런 뭔가 동물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본능적인 모습에 충실해서 달리고 힘들면 힘든 걸 표현하고 지치면 지친 걸 표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쪽이 좀 필사적인 달리기라면 네. 귀공자는 뭔가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저는 뭔가를 굉장히 신경 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인처럼